지금 현장 분위기 자체는 좀 어떤지 궁금한 것 같아요. 최상급지가 오르고 그 밑에 급지가 오르고 흘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이 신고가를 썼다, 반포 어디가 신고가를 썼다 하면은 그게 잠실로 가고 또 개포로 가고 또 마포 성동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급지의 어떤 시세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실거래가를 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상승장,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작년 초부터 쭉 올라왔고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이 있었는데 그게 하락장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반복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절대 매매가 자체가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왔던 그런 엄청난 상승장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약상승 있다 조정기, 약상승 조정기, 이게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유는 공급이 일단 부족하고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지방에 이런 돈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좀 힘들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좀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또 전세가가 자극이 되면은 야 이럴 바에 그냥 집 사자, 이런 수요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또 자극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항상 조금씩 이렇게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의 둔촌주공 끝나면은 이제 끝이에요. 향후 5, 6년간은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전세가는 그래도 약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세가 근데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공급 부족. 지금 서울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비싸서 경기도 인천으로 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그러면은 준신축이 오르고 구축이 오르고 재건축이 오르고 이렇게 다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빌라에 안 사는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지방이 돈이 서울로 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자기 동네 집을 안 사고 서울시 집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울, 경기도. 그분들은 알아요. 과거에는 시세가 비슷했지만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왜냐?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막 줄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인구는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또 내 주변 사람이 얼마 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부산 아파트 보고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 부산 아파트 안 사고 그냥 뭐 어디 경기도 하남시에 하나 사놓았어. 거기가 더 부산보다 좋은 것 같더라. 이런 말 하면 자기도 흔들려요. 이러면서 다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지방분들이 사기 시작하고 특히나 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감가 생각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는 그냥 지방에서 전세 살면서 서울에 사두자,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 부부분들은 전월세가 되게 싸거든요. 오를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계속 살면서 나머지 돈들은 월급 받은 것들은 다 수도권에 투자해두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외지인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강연을 가다 보면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주도, 뭐 어디 창원, 김해, 뭐 기차 타고 올라오셔서 거래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대출 정책을 이용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부동산에 풀어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 오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대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시세 그 자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세 자체가 너무 비싸버리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출이.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지만 크진 않다고 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거주하는 조건인데 그냥 실거주 안 하고 갭으로 사두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예비부부, 신혼부부, 1인 가족 이런 분들이 다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줄었어요. 나는 조금 불편한 데 살면서 투자를 좋은 데 해두겠다, 이런 방법이 더 유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출은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맞나요?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보는데 사람마다 특성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사도 괜찮아요. 대신에 살 때 입지와 환금성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최고가 대비 너무 많이 따라붙은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매수하셔도 된다 보고, 근데 나는 조금만 떨어지면 나는 진짜 멘탈이 붕괴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좀 기다려도 돼요. 근데 하지만 조정기가 왔을 때 현재 가격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저는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자는 주의고요. 언제보다는 어떤 물건을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반포, 압구정, 청담 이쪽은 정고점을 넘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뭐 평촌, 수지, 하남, 광명,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정고점 넘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고점 대비 저는 적게는 10%, 많게는 15% 정도는 마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마포, 성동 이쪽을 봤을 때는 고점 대비 1억 정도는 마진이 있어야 돼요.
뭐 최고점이 16억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15억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게 당연히 뭐 몇 년 뒤에는 그 고점을 돌파하겠지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위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중간에 마음 상한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재작년에 최고점을 찍으신 분들 보면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2년 전 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똔똔이에요. 손해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게 조금 좋긴 하겠죠. 너무 과열된 곳은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최고점에 다다른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나머지 뭐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곡 뭐 이런 곳들은 그래도 아직은 한 10% 정도의 마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괜찮다 봅니다. 특히 지금 조금 이 지역은 조금 주의해야 돼 라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마포, 성동, 강동이죠. 그러니까 최상급지는 아닌데 그 밑에 급지들. 이런 곳들이 2022년에 조정도 많이 왔어요. 왜냐면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도 활발하고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오를 때도 가파르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마진을 어느 정도 딱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게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급지를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급지인 위례라든지 상도동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쪽을 보는 게 맞겠죠. 금액대 본다면은 최고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작년 2023년 초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폭이 제일 중요한 거죠.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고, 반등을 너무 많이 한 건 또 안 좋은 거고, 근데 반등을 또 아예 안 한 거는 또 보면 안 돼요. 적당히 했는데 이건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2023년 초 대비 못해도 한 15%는 올라 있어야 돼요. 10에서 15%. 3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10%는 올라 있어야 돼요. 근데 10%도 못 올라 있는 것들은 나중에 대대 상승기가 왔을 때 마지막에 오르고 떨어질 때 또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또 회복을 못해요. 이러면 점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가장 속편한 거는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사면 돼요. 추경매 사는 거 같더라도 이게 여력이 되면은 그냥 제일 좋은 거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그게 더 많이 올라요. 절대 금액이. 이 비율로는 덜 오르거든요. 근데 절대 금액은 더 많이 올라요. 이렇게 또 빨리 오르는 만큼 또 빠르게 떨어질 위험은 없을지. 2022년처럼 크게 하락을 할 요인은 현재로선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 예측은 하긴 어렵지만 위기란 항상 갑자기 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PF, 가계 부채, 환율, 또 인구 감소, 이런 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건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측 못하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고가 위기거든요. 그거는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예측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만약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상급지가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때 갈아타기 하면 돼요. 오히려 하락기가 상급지로 가기 더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락기를 기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갈아타기는 좀 안 좋아요. 지금은 상급지 그리고 그 밑에 급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중급지랑 시세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좁혀지는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할 것인지 갭으로 사둘 것인지,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갭으로 사두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되게 저렴한 아파트들 많거든요. 빌라가 아니더라도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들 무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편하게 사시면서 실거주 만족도보다는 소유권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보다는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집을 마련했을 때 그때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15년 동안 또 현장을 보신 만큼 주변에서 부동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실은 2018년 전까지는 물어본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때 집 사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때는 사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2019년부터 막 뜨거워지면서 몇몇 분들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자기 자산을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 후배들은 오픈을 하고, 사회초년생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좀 저렴한 곳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활발하게 했죠. 그 친구들은 지금 잘 됐죠. 지금은 진짜 열심히들 물어보시죠. 어떤 분이 2주택자였는데 그거 다 파시고 이거랑 이거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지금 시세 차익 꽤 납니다. 또 어떤 분은 분당에 좀 외곽에 있는 구축을 팔고 판교 신축을 샀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시세 차익이 났죠. 그렇게 바로바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일단 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앞으로 자산으로서 뭔가 읽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집필하는 이유도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웹툰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게 저는 제 삶의 낙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작가님 때문에 갈아타기 잘했어요, 내 집 마련 잘했어요 라는 소리 들으면은 제가 이득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되게 좋습니다. 행복하고 거기서 그런 삶의 만족감을 찾는 것 같아요.